우선 2015 데뷔 첫째 날 첫 번째 세션 발표가 돼서 영광이고요. 마지막 세션까지 좋은 발표들 많으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세션에서는 효과툰을 만들기까지 과정과 그 내부에서 했던 고민들 그리고 요소들 그런 걸 다룰 예정이고요. 효과툰은 개발자들이 장르 정의하고 툴을 만들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발표를 듣다 보시면 프로젝트를 진행한 개발자들이 어떻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리고 각각의 개발자들은 사실 디자인부터 기획 모든 걸 앱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센스를 다진 개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형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도 아마 발표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데서 발표를 들은 개발자분들이 단순히 그냥 개발자가 스펙만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하고 프로젝트가 가는 방향을 완전히 온라인에서 잡아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 발표에 이어서 기술 리드를 맡으실 이현철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제가 다룰 내용은 효과툰에서 해결하고자 한 거 그리고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시작은 이랬어요. 저희가 네이버 웹툰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좀 효과음이나 다양한 뭐 음악 아니면 모션 같은 그런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호랑 작가님 같은 뭔가 깜짝 놀래킨 이런 효과들 썼었는데 디바이스별로 방식이 좀 달랐어요. 특히 이거는 플래시를 기반으로 대부분 만들다 보니까 모바일에선 서비스하기 힘들었고요. 그렇단 얘기는 결국 PC보다 모바일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새로운 시도는 PC 위주로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툰 같은 경우를 봐도 모바일에서는 스마트하게 보이는데 PC에서는 그대로 스크롤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 제약들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 현재 이런 제약들을 말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어떤 만화는 PC에서만 되고 뭐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되고 어떤 건 모바일에서 아예 지원하지 못하고 뭐 스마트툰에서만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 있었던 게 기존의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효과툰을 해보자 하고 시장을 한번 봤는데요. 시장에 한 이런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드파이어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여기는 주로 플래시 기반으로 돼서 이렇게 미국 만화책 넘기듯이 커툰 형태의 모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플래시 기반이라서 PC는 웹에서만 되고 모바일은 앱에서만 플레이됩니다. 그리고 아무툰이라는 국내 회사도 있는데 스크롤 형태의 모션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웹GL 기반으로 만들어서 모바일은 안 되고 PC에서만 데모를 했었고요. 그리고 곰툰은 똑같이 모션툰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쪽은 모션툰 자체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결국은 비디오를 보게 되면 이제 만화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향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출발점이 너무 다양한 게 많은데 안 되는 게 많다. 이런 게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는 PC에선 웹, 모바일에선 웹앱 전부 다 그리고 페이지 컷, 스크롤 어쨌든 모든 타입, 환경 그리고 디바이스 OS 다 지원하자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방향은 잡았고요. 그런 거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 세 가지를 푸는 건데 하나는 똑같이 다 보여주자. 그 다음에는 새롭게 한번 보여주자. 그 다음엔 다 통합해서 보여주자. 이 세 가지 목표를 잡았고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뷰어도 필요했고 그리고 이 뷰어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저작 툴도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정의는 했고요. 정의했으니까 뭐부터 할까 해서 작가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저희 웹툰 부서랑 같이 작가들 조사해서 어떤 효과 필요하세요 물어봤더니 얘기 많이 나왔어요. 뭐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거 있고요. 아주 특이한 효과들로는 뭐 물결 효과, 비 내리는 효과, 뭐 번개 치는 효과 이런 거 얘기하신 작가님도 있는데요. 비 생각만 해도 종류 되게 많죠. 그리고 물결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작가님은 비라고 얘기하지만 뭐 폭우가 내려야 될지 이슬비가 내려야 될지 뭐 로맨틱한 비가 내려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효과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작가님한테 효과를 조사했고
그리고 첫 번째 작품을 진행할 작가님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웹툰 대통령으로 유명한 하일권 작가님과 첫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 자, 스크롤 형태의 작품이 네이버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 웹툰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부터 시작하자 했고요. 그러면 스크롤 타입의 툰에서 어떻게 모션을 표현할까라는 고민을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는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비디오니까 그래서 비디오형으로 하자. 비디오형이란 얘기는 이렇게 만화를 보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이렇게 움직임이 휙 플레이 되는 거죠. 가만 놔둬도 플레이 되는 거죠. 비디오니까.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 문제는 그럼 언제 플레이를 시작할까? 만화가 이렇게 살짝 나오면 시작할까? 아니면은 뭐 페이지에 다 나오면 시작할까? 근데 살짝 나와서 시작하면 뒤에가 안 보일 거고요. 페이지에 다 나와서 시작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 스크롤 휙 올려버리면 화면 상단에 꼭대기에서 갑자기 비디오가 돌아갈 거고요. 플레이 시점 잡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거꾸로 내리면 리와인드 시켜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놓쳤어. 그럼 언제 리셋해서 다시 플레이를 돌려야 되는데 리셋은 언제 하지? 뭐 밑에 이렇게 타임라인 같은 거 달아야 되나? 좀 스크롤이랑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비디오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뭘 할까? 스크롤을 잡아보자. 그럼 결국 연출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스크롤 강제 제어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올리다가 갑자기 탁 모션이 나오면 아무리 올려도 안 올라가고 모션이 휙 돌아가고 모션 다 끝나면 그때 올라가요. 그랬더니 확실히 연출을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강점이 생겼는데, 단점은 사용자 입장에서 난 스크롤 하고 싶은데 아무리 올려도 안 올라가고 뭔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크롤 형태의 웹툰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국내에서 굉장히 강한데요. 해외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책장 넘기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거의 장점은 사용자가 시간을 제어하는 거군요. 이 만화를 보는 속도를 자신이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권을 갑자기 넘기는 순간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가 고민한 게 제 절친 중에 그 전설의 주먹을 한 이종규 작가가 제 절친인데요. 제가 프로젝트 시작부터 상담 하여튼 술을 먹었지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친구 항상 얘기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은 만화라는 거는 애니메이션이랑 다른 거다. 기존에 이거 다 아시죠? 되게 유명한 한때를 풍미했던 마시마로라는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인데요. 저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되게 대세가 돼서 모든 걸 휘어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마시마로를 피크로 요새 점점 줄어들었어요. 뭐 졸라맨 이런 거 나올 때까지 되게 뜰 것 같았는데 결국은 못 떴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 쟤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코믹, 만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 문장 하나가 프로젝트를 다스리는 문장인데요. 어떠한 행동을 할 때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픽사가 아니다. 즉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뭘 막 대단한 효과를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가 만드는 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결국은 우리 웹툰의 특징은 시간을 제어하는 주체가 사용자다. 그러면 사용자에게 그 시간 제어를 그대로 돌려주자. 그래서 연출을 그대로 스크롤에 매핑했고요. 결국은 스크롤한 거리가 플레이 시간이라는, 결국은 비디오에서 필요한 어떤 시간이라는 타임라인을 사용자의 스크롤에게 넘겨줬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저작 툴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게 기존에 일주일에 하나씩 웹툰을 연재하는데 작가들이 그것만 해도 되게 허덕이고 작가를 관리하는 분들이 계속 마감을 지키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효과통까지 얹으면 뭐 다 그려도 일주일이 빡빡한데 다 그리고 효과까지 줘야 되니까 이건 정말로 어려울 거다. 이 압박을 이겨내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칼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정말 쉽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만든 게 이 웹툰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스플래시는 처음 보실 텐데 작가님들은 많이 보고 계시는 스플래시고요. 자,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고 그리고 설치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웹으로 완전히 확장해서 일반인들이 다운받지 않고도 웹에서 만화를 모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적으로 웹 기술만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앵귤러.js랑 노드 웹킷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이에 대한 거는 11시에 있는 파트 2 발표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이고요. 그래서 웹 기술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 대응하고 나중에 웹앱으로도 진화할 수 있고 독자 참여까지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기 제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가들이 제일 잘 쓰는 툴이 포토샵이니까 포토샵 생각했다가 이건 포토샵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보다 더 쉬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들 어떤 스크롤 생각하면 뭐 픽셀, 퍼센트 아니면 뭐 포인트 이런 식의 개발자 용어가 생각나는데요. 이거 다 일반 용어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효과도 쉽게 해줘야 되고 미리 보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PSD 입력도 작가들이 그걸 이미지로 일일이 변환해서 다시 넣으면 안 되니까 쉽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받아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네이버 웹툰 에디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딱 보기에 우와 별거 없네 가 저희의 목적이었어요. 되게 쉽게 보이는 게. 여기에 포토샵처럼 메뉴가 쫙 깔리는 순간 이제부터는 우리는 배워야 된다. 매뉴얼 없나요? 책 없나요?가 나오는데 정말 쉽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모든 기능은 다 들어있고. 자, 그 다음 문제가 자 이제 툴까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해보려니까 시선을 잡아야 되는데 시선이 어딨나 생각해보면 뭐 웹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다 시선이 있어요. 시선이 떨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만화는 보니까 특히 스크롤2는 모바일에서는 하단 쪽에 시선이 많이 가고요. PC에서는 중간에 시선이 가요. 그래서 이 시선을 잡아내려고. 그런데 너무 연출을 빨리 하면 결국 연출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우리가 스크롤에 따라서 연출을 하니까 연출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밑에 보다가 위에 보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되게 작은 구간에서 연출하면 모든 연출이 다 속도감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그걸 잡아내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요. 하다가 제발 컷뷰로 가자라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컷뷰는 편하거든요. 책장 딱 넘기면 비디오처럼 연출 돌아가면 되니까. 스크롤이 그만큼 어려웠는데 어쨌든 시선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한 명의 독자도 놓치지 않고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딱 보시면 그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떤 군대에서 훈련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에요. 저거 다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숨이 딱 막히죠. PC만 해도 저만큼의 브라우저가 있고 심지어 아이는 업데이트도 안 해서 저런 버전들이 계속 있고요. 모바일 디바이스 안드로이드만 해도 저만큼 있고 사실은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저거 다 갤럭시예요. 갤럭시만 저만큼 있고 아이폰은 참 착하지만 어쨌든 iOS 7과 8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7과 8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쓰는 뭐 저런 메신저들이나 심지어 네이버 앱이 쓰는 웹뷰는 또 사파리랑 다른 웹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요새 또 앱이 대세니까 웹만 다 지원하면 안 되고 앱도 해야죠. 네이버 웹툰 앱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지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해결될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저사양폰에서도 좀 모션을 즐기게 하자. 그래서 앱이 그나마 웹보다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으니까 앱에서 이 모션을 그대로 지원했고요. 그래서 네이티브로 개발을 했고 코코스 2DX라는 게임용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이건 흔히 코코스 2D를 만들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직접 이걸 써서 그냥 개발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는 네이버 웹툰이라는 앱 안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라이브러리화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있는 웹뷰들 이거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요. 이것들을 다 해냈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11시 세션 파트 2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 다음에 죽어도 모션이 안 되는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브라우저에서 모션툰이라고 봤는데 효과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앱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폰입니다. 죽어도 안 되는 폰.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있어요. 존재합니다. 지구상에. 그리고 이런 폰들도 그렇다고 만을 못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틸컷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어떤 정지화상에 돼 있는 서비스라는데요. 그럼 작가가 두 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효과툰, 스틸컷툰. 그래서 자동으로 스틸컷을 만들어주고 편집할 수 있는 스틸컷 편집기까지 툴이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툰만 만들면 스틸컷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로 가니까 이제 모바일이 어려워서 모바일 다 하고 저희는 끝난 줄 알았는데 PC 가니까 대부분 휠 돌려서 보잖아요. 근데 휠 돌리면 휠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먹이 날아가면 이렇게 모바일에선 싹 날아가는데 PC로 가면 틱틱틱 이렇게 날아가요. 휠 돌리는 거 따라서. 그래서 스무드 스크롤 에뮬레이션을 만들었고요.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는 스무드 스크롤이라는 기능이 안에 착하게도 들어있는데 없는 브라우저가 훨씬 많죠. 그래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로 스크롤까지 휠 이벤트도 에뮬레이션해서 굉장히 가속도랑 먹게 만들었고요. 부드럽게. 그 다음에 저희가 라인 웹툰 같은 글로벌 서비스도 하는데 글로벌의 문제는 특히 라인이 동남아 쪽에 많으니까 열악하죠, 상황이. 그래서 이미지 용량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용량 줄이기 위한 많은 것들을 했고요. 이 내용은 후반 세션에서 나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원본이 없어져서 PSD가 필요하다는 유명 작가님이 계셨어요. 바이러스 걸려서 원본을 다 날리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써서 저희 효과툰은 툰이라는 파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파워포인트로 따지면 PPT 같은 파일인데요. 그 파일이 있는데 거기서 역으로 PSD로 만들어주는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에게 희망을 드렸고 그 희망이 꽃을 펴서 절대 안 고쳐진다는 하드디스크가 복구업체에서 고쳤어요. 그래서 원본을 회수하셨고 우리는 괜한 일을 했나 했는데 지금은 번역 서비스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분들 중에 뭘 해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안 쓰면 되게 좌절하잖아요. 근데 결국 만들면 쓸 데가 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거치고 결국은 서비스를 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세계 최초의 풀스펙 스크롤 타입의 만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스크롤 타입으로 패럴렉스 같은 거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메이드파이어처럼 이렇게 컷뷰, 책장 넘기는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스크롤 형태로 모션을 줘서 만드는, 그리고 연재를 하고 있는 서비스는 최초고요. 예, 그래서 뭐 라인 웹툰에서는 기존의 호랑 작가님이 만든 플래시로 만든 그 작품을 다시 효과툰 형태로 변형해서 라인 웹툰으로 서비스를 했었고요. 뭐 저희가 이렇게 댓글 보면서 혹시 오류가 있나 보기 위해서 저게 첫 번째 라인 웹툰 오픈이라서 태국어 같은 거 다 이렇게 번역기 돌려갖고 댓글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나도. 그리고 고고고 하이건 작가님의 고고고를 처음 서비스하고 현재 환쟁이 작가님의 악인은 없다도 효과툰 연재하고 있고요. 여름 특집으로 하고 있는 소름 시리즈는 전부 다 효과툰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할 일들인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왜냐하면 더 쉬웠던 컷툰, 그러니까 결국 책장 넘기는 이런 형태의 것도 서비스를 해야 하고요. 뭐 지금 몇몇 서비스들, 특히 스마트툰이나 아니면은 컷툰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도 효과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이 쉽게 저작하는 툴을 만드는, 그래서 챌린지 리그 같은 데 적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가려면 제일 힘든 작업이 이 다국어 작업이에요. 특히 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기계 번역 같은 거 적용하자. 기계 번역 적용하려면 만화에서 일단 텍스트를 뽑아내야 되는 거고요. 텍스트는 뽑아내는데 그 다음 만화에서 어려운 게 텍스트가 그냥 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가가 그린 글들이 많잖아요. 뭐 받아라, 뭐 에잇, 뭐 던져라, 뭐 이런 거 하면 다 작가가 쓴 거라서 텍스트로 안 뽑히고 그림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미지 번역이라는 그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있는데 그대로 이 텍스트를 뽑아서 번역을 하고 다시 아까의 그 룩앤필을 그대로 입혀갖고 외국어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고난이도의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있고요. 네이버 랩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래시와 경쟁할 모션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요. 요즘 그 플래시 광고들 걷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래시가 설탕은 점점 적어지고 있고,
그 플래시 광고를 대체하는 게 지금 솔루션이라고 나오는 게 대부분 HTML5 비디오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비디오가 줄 수 있는 어떤 광고 효과라는 거는 제한이 있죠. 플래시는 그동안 완벽하게 안에서 스크립트로 다양한 걸 할 수 있었는데 비디오는 플레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효과툰에서 했던 그 기술들 갖고 한번 웹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광고 영역에서 어떤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모션 같은 거를 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자, 이상 제가 PM으로서 저의 발표를 마치고요. 이어서 저희 기술 리드인 이현철 님이 좀 더 자세한 내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이제 김 의원님이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입장에서 효과툰을 만든 경험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조금 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효과툰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대표 작품 몇 개 빨리 감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일권 작가님의 고고고 4화예요. 이제 제가 4화를 특별히 고른 이유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연출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하일권 작가님은 이제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럴렉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재밌게 잘 쓰세요. 그리고 작품 보면은 이제 패럴렉스 중간중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되게 감성적으로 이제 전달하는데 되게 이제 효과적으로 요것도 이제 보면 이제 패럴렉스거든요. 좀 이따 또 나와요. 예, 이런 패럴렉스. 예. 물론 이제 다른 효과들도 많이 쓰셨는데 이제 유독 이 기능들을 이제 잘 쓰셔가지고 이제 샘플로 가져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환쟁이 작가님의 아기는 없다인데 환쟁이 작가님은 이 이전 작부터 그 배경음악과 그 효과음을 되게 잘 쓰시는 작가님으로 유명합니다. 이거 사운드가 안 나옵니다. 디버거? 조금만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스릴러물이에요. 주인공 잘생겼는데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내용 전달보다도 이렇게 좀 효과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조금 빨리 스크롤하겠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아까 효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소름 시리즈 작품인데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셔서 제가 조금 중간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작품은 이제 그 데이 작가님의 사생사란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무서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데모로 가져온 이유는 정말 효과 연출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내용 전달력을 정말 극대화했다는 작품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좀 무섭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 의료사고 관련된 소재로 만들어진 웹툰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뭐 흔들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좀 디테일한 연출들을 적수에 잘 사용하셔가지고 무섭죠. 자, 잠깐만요. 예, 그럼 이런 효과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그 초기 작가님들 하시는 작업은 그 기존 웹툰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콘티 단계에서 어디에 어떤 효과를 적절히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포토샵 작업도 일반 웹툰 작업과는 큰 차이는 없는데, 내가 만약에 효과를 염두에 둔 페이지라면은 그 레이아웃 분리 작업이랑 그 정리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효과툰과 일반 웹툰의 차이인데요. 이 뭐 스크린샷은 앞에 발표에서도 들었듯이 저희가 웹툰 에디터라는 툴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웹툰 에디터에서 저작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를 위한 파일들을 자동으로 패키지하는데요. 모든 레이어의 위치와 속성, 그리고 그 효과의 종류와 타이밍 등이 정의된 제이슨 파일이 우선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JPG, PNG, MP3 같은 리소스들이 패키징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그 많은 리소스 최적화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앞서 들으셨듯이 이제 뷰어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거의 모든 환경을 지원합니다. PC 웹, 모바일 웹, iOS, 안드로이드 웹 뷰어도 지원합니다. 자, 개발자들이라면 이 그림 한 번씩 다 보셨죠? 그 현업에서 그 배경 지식이 다른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고객은 이 타이어 같은 걸 원했는데 설명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 프로젝트 리더는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디자인됐는데 개발자는 이렇게 개발했고, 뭐 사실 이런 생뚱맞은 그림으로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효과툰 프로젝트가 기존 프로젝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발자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획서를 받아서 구현하던 기존 프로젝트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개발자로서 어떤 장점을 경험했는지 이번 발표 통해서 조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개발자가 모든 기획을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기술적인 배경 지식 요하는 스펙 정의서부터 반복적인 그 개발과 테스트를 요하는 UI, UX의 많은 부분까지 개발자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그 기획서 받아서 하는 개발보다 기획회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시간이 지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었는데, 이제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고민하면서 기획을 한다는 점과,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빨리빨리 하면서 스펙을 정의한다는 점, 그리고 그 기획을 이제 완전히 개발자가 이해한 다음에 개발을 한다는 점들 장점 때문에 실제 그 프로젝트 진행 속도는 기존 프로젝트에 비해서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획 초기부터 서비스 직전까지 작가님들과 지속적인 미팅을 했고요. 하일권 작가님 콘티 보고 많은 효과들 정의하고, 그 웹툰에서 그 배경음악이랑 효과음 정말 잘 사용하시는 환쟁이 작가님 협업으로 오디오 쪽 기능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효님이 언급하셨던 미션들을 좀 다른 말로 정리한 건데요. 개발자들이 내부적으로 세운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효과툰도 웹툰의 장르를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론 창작의 영역이지만 작가님들 사이에서 사실성 표방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툰이라고 해서 매우 사실적인 묘사로 애니메이션과 같은 작품을 지향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엄연히 그 애니메이션과 효과툰은 장르가 다르고 서로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좋아하는 비유인데 이제 팝업북을 항상 비유를 해요. 그 효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들 뿐, 효과를 위한 웹툰이 안 되도록 스펙 정의서부터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데모에서도 보셨듯이 스크롤 위치에 효과들이 많이 매핑됩니다. 그 사용자가 진행률을 직접 컨트롤하는 게 뭐 다른 애니메이션과의 가장 큰 차이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뭐 밑에 데모 하나 또 보여드리겠지만, 효과를 진행해 스크롤 매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흔들기, 반짝이기, 애니메이션 등 이렇게 자동으로 재생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그런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그 데모 페이지인데요. 뭐 이동, 이런 이동, 회전, 크기 변화, 밝기 변화, 또 나타내기, 나타내기 이제 여러 옵션으로 되고요. 닦아내기, 날라오기, 커지며 작아지며, 돌며, 이제 사라지기도 같은 페어로 다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뭐 스크롤에 비한 이제 속도 옵션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딜레이도 지정할 수 있고, 시작하는 시점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앞뒤 페이지와 이제 연출을 약간 오버랩 시키는 기능도 저희가 기능을 포함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동으로 재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흔들기 효과,
뭐 이거 둥실둥실 떠다니기 효과, 깜빡이는 효과, 뱅글뱅글 무한 회전. 이거는 이제 뭐 효과음, 배경음악도 있는데 배경음악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대폰에서 봤을 때 이제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예, 이건 저작권 없는 그림이라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 둥실둥실 효과를 이제 여러 개 하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한 듯한 이제 입체감 효과도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패럴렉스 같은 것도 저희가 편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예. 그럼 이런 효과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툰 뷰어가 실행되면은 가장 먼저 그 제이슨 파일을, 효과가 정의되어 있는 제이슨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제이슨에 나열된 이미지와 오디오 리소스는 이제 어셈 매니저를 통해서 로딩을 가능한데요. 이게 외부로 만들어진 뷰어인데 뭐 굳이 리소스 로딩식이나 필요할까 싶으시겠지만, 저희가 알파 블렌딩 위해서 그 이미지들을 PNG로 만들다 보니까 기존 웹툰에 비해서 용량 측면에서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작품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존 작품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뭐 PNG 압축 기법, 레이지 로딩, 온디맨드 로딩 관련 기법들이 필수적입니다. 효과툰 뷰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능은 그 문서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는 스크롤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를 받아서 웹툰 콘텐츠의 이제 스크롤 위치와 스크롤 방향을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페이지에 전달하고, 그리고 페이지 모델에서 각 레이어에게 페이지 연출 진행률을 계산하여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페이지 모델에서 각 레이어의 렌더링을 담당하는데요. 제이슨에는 이제 모든 레이어들의 시작 종료 값들이 있고 연출 구간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중간 연출 구간이 들어오면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통해서 레이어의 상태 값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단은 저희가 이제 CSS3나 CSS 애니메이션 활용해서 렌더링을 구현했고요. 내부적으로 돔 모드뿐만이 아니라 캔버스 모드도 제공하는데 그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각 환경에서 가장 그 유리한 방법으로 저희가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구조가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 효과툰 뷰어의 복잡도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기본 구현에 그 들인 시간의 2배 정도는 그 최적화,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환성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환성을 저희가 구현을 하면서 소위 개발자들이 서비스에 갈려 들어갔고, 그 소중한 경험들을 이 다음 섹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미션은 작가의 주기 제작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요. 바로 웹툰 에디터입니다. PPT와 한 포토샵 중간의 UX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의아할 정도로 옵션들이 쉬워요. 뭐 수치 입력 거의 없고 매우 천천히, 보통 뭐 이런 쉬운 옵션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의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고, 고급 사용자들이 그래도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간지러운데 긁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고급 옵션들 조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발표를 위해서 만든 동영상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 지난달에 이제 KBS 쪽에서 이제 발표할 일이 있어서 만든 동영상인데, 하일권 작가님의 고고고 1화의 편집을 그 개발자가 그냥 단순히 따라해 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따라해 본 건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동영상에서 좀 알리고 싶었던 거는 효과툰 창작의 시간이 물론 이제 제외됐지만 창작의 시간을 제외하고도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불과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뒤로 좀 넘겨볼게요. 네. 그래서 딱 한 22분 정도니까 하일권 작가님의 고고 1화 편집을 완전히 따라 하겠더라고요. 그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작가님의 작업 시간도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영상을 끄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저희가 웹툰 에디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이거 역시 이제 하일권 작가님의 고고 1화 기준으로 잠깐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 영역이 페이지 영역입니다. 페이지 영역은 이제 작가님들 PSD를 만들어서 임포트한 거에 해당이 되고, PSD를 선택을 하면은 작업 영역 업데이트되고, 오른쪽에 레이어 리스트랑 이제 그 페이지에 적용된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게 뭐
이따 이것도 보여드릴 거니까 이제 미리 보기 같은 거, 이제 페이지 미리 보기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샘플 하나, 효과를 하나 저작해 볼게요. 자, 약간 이런 밋밋한 페이지인데 총 쏘는 아저씨한테 원래 이거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요 좌우인가요? 상하 좌우. 예. 두두두두두. 예, 조금 더 총 쏘는 것 같죠? 예. 그리고 반짝이기. 또는 이전 효과와 동시에 반짝반짝반짝. 예. 뭐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페이지들이랑 어떻게 블렌딩 되는지 뭐야? 깜짝이야. 여기 생겼네요. 마우스를 다른 효과들이랑 어떻게 블렌딩 되는지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PC 환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기능 중에 재밌는 게 이제 스틸컷 편집기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효님이 말씀하셨던 죽어도 안 되는 그런 단말기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틸컷 편집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가끔 작가님들이 이렇게 뭐 하얗게 페이드아웃 시켜서 연출을 끝내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스틸컷을 만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하얗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이 정도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를 또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페이지를 여러 개 추가해 가지고 내 두 번째 페이지는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예. 툴 데모는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시간이 자, 그래서 작가님들 시간을 줄여드리는 것 위해서 저희가 운영자들 시간 줄여드리는 것도 노력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웹툰 에디터로 서비스 파일을 익스포트 할 때는 서비스 운영자가 수동으로 하던 작업들도 많이 자동으로 해줍니다. 작가님들 보통 그 몇만 픽셀로 작업을 해오시거든요. 근데 그 2048 픽셀 넘어가면은 일부 단말기에서 표현이 안 됩니다. 또한 그 병렬 다운로드를 위해서도 이미지를 적절히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조직에 정말 멋진 분들 많은데 이런 거 참 좋은 게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얘기만 하면은 선수들이 알아서 손들어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그냥 잘라 주실 거 요청드렸는데 공백 알아서 찾아서 잘라주는 모듈 만들어서 주시고 막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작가님들 다 PNG로 작업하신 이미지들 다 PNG로 저장하지는 않고요. 모션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머지해서 JPG로 만들고 또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내고 뭐 비슷한 얘기지만 알파 블렌딩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저희 이미지 최적화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 없는 건 이제 최대한 JPG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미션은 저희가 그 시선 영역을 잡으라는데 정지 웹툰을 볼 때 독자들의 시선은 보통 한 곳에 머물러요. 근데 효과2는 독자들이 효과를 따라가는 경향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피곤한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저희는 렌더라인이라는 이제 연출 기준선을 뒀습니다. 모든 효과는 이 렌더라인에서 시작이 되고 PC와 모바일과 같이 가로 세로비가 다른 경우 가변의 최적의 연출선을 저희가 잡습니다. 연출은 각 페이지 안에서만 재생되도록 한정했고요. 그리고 페이지 연출 기준선을 지날 때 연출은 시작되고 그리고 빠져나갈 때 페이지의 연출은 종료됩니다. 연출 진행률이란 거는 이제 해당 페이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냐라는 게 연출 진행률이고요. 그래서 각 레이어를 효과에 저작할 때 레이어의 효과를 저작할 때 그 레이어가 연출 기준선을 여기는 연출 기준선을 딱 만날 때 효과가 시작되는 것이 기본 옵션입니다. 작가님들도 효과 타이밍을 이렇게 직접 컨트롤하는 게 필수적이 않을 때는 이 기본 옵션만을 사용해서 시선 영역을 요 안으로 잡도록 다 저희가 그 옵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이슨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한 설명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모든 효과가 화면에 나타날 때 이렇게 연출 기준 레이어가 그 렌더 라인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게 그렇게 다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흔들기 반짝이기 같이 그
애니메이션처럼 그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돼야 되는 연출도 있어요.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비 오는 씬 이제 나오면서 비가 오면은 참 괜찮겠죠. 네? 그리고 이런 눈 같은 거는 이 렌더 라인 중간에서 움직이는 게 더 이제 보기 편하고. 예. 짐작하셨겠지만 그 연출 구간은 페이지 높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가 너무 짧으면 그만큼 연출 구간도 부족해요. 하지만 이러한 페이지도 사실 효과를 구겨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페이지가 너무 짧으면 그만큼 이제 연출 구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지를 위해서 저희가 연출 구간을 조금 확장해 주는 기능도 내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 구간을 조금 보정해 주는. 그래서 앞뒤 페이지와 약간 연출이 이제 그 오버랩이 생기더라도 사용자가 갑자기 이 속도의 체감 변화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범위입니다. 물론 그 IE8에서 고생을 좀 했지만 그 PC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iOS의 경우 iOS 7과 iOS 8에서 UI 웹뷰 환경에서 연속적인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가장 필수적인 기능인데, 그래서 저희가 스크립트 스크롤 방식도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발표하겠지만 연속적인 스크롤 이벤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에뮬레이션하는 방식이거든요. 네이티브 스크롤보다 성능상 다소 불리합니다. 그래도 iOS는 그나마 그 모든 환경에서 큰 사용감 차이 없이 저희가 효과톤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안드로이드였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컬러풀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iOS 4.0대랑 안드로이드 2.0대부터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기대를 계속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기능을 개발할 때마다 5년 전에 겪었던 그 파편화를 데자뷰처럼 계속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단말기 사이에서도 동작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잠깐만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롤 이벤트 말고 렌더링 성능이나 안정성도 안 받쳐주는 환경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 그 환경에서 중요도 낮은 효과를 하나둘씩 빼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스틸 컷으로 가고, 일부 환경에서는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 캔버스 모드를 사용해서 렌더링 성능도 개선했지만 이렇게 개선한 환경 중에서는 이제 또 음악이랑 효과음이 재생이 안 돼가지고 롤백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이 장표에서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는 우리 이렇게 고생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나 너무 싫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갤럭시 쓰거든요. 근데 사실 개발자가 기획에 참여하면서 한 뿌듯한 결정을 사실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환경별 분기가 많아지고 향후 이제 많이 넣으면 이제 향후 운영 비용도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완성도 측면에서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 스펙을 줄이더라도 범용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는 기능을 서비스하자라는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틀린 결정은 아닙니다. 그 아까 뭐 말을 빌면은 한 명의 독자도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개발자가 한 결정은 한 명의 독자라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멋진 기술을 놓치지 말자라는 취지로 저희는 여러 개의 심장이 있는 효과톤 뷰어를 개발해서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며칠 전 그 타사 웹툰 관계자 인터뷰에서 저희 효과톤이 작가가 추가로 드는 노동력이나 작업량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러나 있는 것보다 작가님들 위해서 노동력 절감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들 작업하시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와서 편의 기능 이제 계속 만들었고, 심지어 이제 마우스 동선 줄이려고 저희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데뷔 준비하면서 효과톤 연재하시는 작가님들께 짧게나마 효과톤 제작에 드는 시간과 소감을 여쭤봤어요. 물론 이제 그 작품의 분량이나 페이지 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겠지만 하일권 작가님의 경우 효과톤 편집에 1시간도 안 걸리신대요. 그리고 배경음악 효과음 굉장히 잘 쓰시는 환쟁이 작가님의 경우 예전 작업에 비해서 큰 개선이 있었다, 이런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사 보고 효과톤 제작에 대해서 뭐 잘못된 오해 하시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도 많은 작가님들 나오셔서 멋진 기능 저희가 더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